이렇게 미리 슬슬슬슬 해나가는 아까 관계를 맺고 태도를 가져가고 뭐 이제 계속 도전하고 이런 걸 계속 이렇게 해나가야만 이제 50, 60, 70, 80이 좀 멋져지지 않을까. 그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하면 참 좋은 나이들과 인생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어떤 나의 직함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인생의 그 내가 추구해야 될 정점이 아니구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미리 슬슬 노후 대책의 작가이신 이영미 선생님 모시고 해금서가 북콘서트 진행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녀체력이라고 요즘엔 저를 소개하는데, 제가 저를 자꾸 누구한테 소개를 하는 일이 너무 번거롭고 막 구차하고, 김은 선생처럼 뭐 라이더, 뭐 작가 이러면 좋은데 저는 그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하긴 또 어려워서 제가 숫자 6개로 저를 설명을 해보자 라고 해서 숫자를 뽑았어요. 27, 27년간 200권의 책을 만들고 15년간 15번의 트라이 예술론 경기를 완주하고 7년간 5권의 책을 쓴 마녀체력 이영미라고 합니다. 와,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그 안에 정말 얼마나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오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영미 선생님하고 이제 3번째 북토크를 맞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북토크는 마녀체력으로 맞아요. 모셨었고, 네. 그 다음에는 걷기의 말들이라는 책으로 모셨었고요. 이번에는 미리 슬슬 노후 대책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어떻게 쓰게 된 책인가요? 책 혹시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첫 마디를 독자들 미안하다 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했거든요. 제가 마녀체력으로 세상에 좀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체력 좋은 여자로 유명세를 이렇게 떨쳤는데, 이게 저도 나이 들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마녀체력에는 체력만 좋으면 정말 앞으로 펼쳐지는 인생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막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어요. 50, 60, 70, 80 뭐 끄떡없다. 근데 저도 나이 들면 처음인데 그런 호언장담을 하면 안 되는 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체력이 좋으면 많은 이익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한 3년 있으면 60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50대 후반에 이런 체력으로 열심히 잘 살고 있다라는 건, 체력은 틀림없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메리트를 가져다 주는 건 맞는데, 이제 한 5세쯤 지나니까 여성들 다들 겪는 갱년기를 시작해서 체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렇게 잔 고장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원래 실손보험 이런 거 있는데 전 병원을 거의 안 갔어요. 그래서 괜히 돈만 맨날 집어넣는 거 아니야? 이거 확 해약해버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55세 지나면서 그 실손보험을 엄청 잘 이용해 먹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막 이 턱도 좀 아프고, 이거 체력이랑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왜 제가 턱이 아파요? 그랬더니 말을 많이 하는 직업으로 바뀌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다래끼도 자꾸 나고 막 이석증도 생기고. 그러니까 뭔가 이건 체력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걸 너무 슬프잖아요. 나이 드는 게 너무 슬프고, 어쩜 나는 체력은 이렇게 좋은데 체력과 상관없는 병들이 생기고, 이거 앞으로 더 약해지고 병도 더 많이 들 텐데 이거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방법이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막 계속 분해, 억울해. 나 이거 어떡하지? 나이 안 먹을 수 없나? 어떻게 해야 다시. 근데 이런 게 하나 있고, 근데 제가 병원을 가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래요. 어떤 병은 이거 고칠 수 있습니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인데, 이 노화와 관계된 이 병들은 저보다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이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에요. 받아들이고 익숙해지고. 그러면 이제 이걸 분해하고 슬퍼하고 뭐 이럴 게 아니라,
아, 이거 그냥 내가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지만 어쩔 수 없다. 그냥 얘들이랑 같이 잘 엉덩이 두들겨 가면서 잘 다스려 가면서 그냥 살아야 살면서 이거를 오히려 조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제가 에필로그에 썼는데 턱이 아프면서 이게 나쁘잖아요. 턱이 아프면 잘 씹지를 못하는데 근데 잘 씹지를 못하니까 제가 엄청 밥을 빨리 먹는 편이었는데 속도가 엄청 느려졌어요. 그럼 소화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나쁜 건 아니구나. 이게 나쁜 게 왔지만 이걸 또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그게 나한테 정신 건강에 엄청 좋고 그게 정신 건강에 좋으면 몸 건강에도 좋고 이제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제가 나이 들면서 깨달은 경험들을 조금 이제 저보다 젊은 세대들한테 미리 내가 이렇게 살아봤으니까 내가 미리 알려줄게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번에 노후 대책을 쓴 겁니다. 저는 아직 노후를 준비할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공감 가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왜냐면 선생님이 너무 젊게 사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명랑하고 쾌활하게 어떤 자리든 근사하게 탁 이렇게 너무 활기 넘치게 나타나시는 모습이 좋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여러 책들에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온 것 같아요. 그 기본적인 어떤 열정치? 그게 남들보다 좀 삶에 대한 의욕과 열정치가 되게 높으신 거잖아요. 쭉 그런 열정치로 살아오신 거예요, 선생님. 그렇진 않았어요. 뭐 마녀체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썩 괜찮은 인간이 조금 되고 있네 라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어쩔 수 없이 얘기를 들지만 체력이랑 책의 힘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제가 체력만 좋았으면 뭐 지금도 어디 에어로빅 가서 막 이러고 있을 텐데 이 육체적인 거에 그 강함만이 제가 추구하는 바는 아니거든요. 저는 인간은 육체도 그렇고 그 육체와 거의 같게 이제 어떤 머릿속의 정신세계도 같이 발전하고 강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이렇게 하면 그거와 비례해서 저는 어떤 정신적인 성숙도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육체가 강해진 건 저의 삶의 어떤 비타민이나 열정이 됐다 하면 이게 조금 이것을 막 밖으로 그냥 마구 발산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다스며 가면서 조금 점잖아지는 이유는 제가 이제 책을 만들고 책을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차피 많은 책을 만들면서 읽었고 지금도 아마 남들보다 훨씬 많이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서로가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하면 참 좋은 나이들과 인생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진짜 그런 면에서 저한테는 너무 롤모델이셨던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여기는 거기다 지은 씨는 어떤 예술적인 감각까지 돼 있으니까 아마도 저보다 훨씬 더 나은, 더 좋은 앞길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무 덕담 감사합니다. 이 미리 슬슬 노후 대책을 읽으면서 여기서 가장 좋았던 챕터가 익숙함에서 벗어나 딴짓 저지르기였어요. 112페이지 챕터인데요. 선생님께서 책을 지금도 누구보다 많이 읽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작가로서 또 열혈 독자로서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여기 인용된 책들을 다시 또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너무 좋은 인용구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딴짓한다는 이야기에 제가 왜 끌린 걸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 그 리스본행 야간열차 그리고 명상록의 한 구절 그죠? 네. 너무 좋죠? 너무 좋아서 네.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그 문장을 마음에 맞아요. 품고 있었어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 리스본행 야간열차에 저도 이거 사놓고 완독은 못했거든요. 근데 다시 꼭 끝까지 읽고 싶다. 우리 책 모임 분들과 꼭 네, 같이 읽고 싶다. 좋을 이런 것 생각을 했는데 그 그레고리우스라는 어떤 한 라티노 교사. 교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탈 행위를 하게 맞아요. 되는 이야기인가 봐요. 네. 그래서 심한 폭풍우가 퍼붓던 날 다리 난간에 위험하게 기대 있던 붉은 가죽 코트 입은 여자를 만났다.
그 순간 왠지 모를 강렬한 영혼의 떨림을 감지했다.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고작 일주일 만에 평생 박제처럼 멈춰있을 것 같았던 그의 삶은 소리 없이 폭발했다. 그리고 예전의 지루한 삶으로 되돌아가든 아니면 또 다른 먼 도시로 여행을 떠나든 중요하지 않다. 그레고리우스는 이미 과거와는 다른 차원을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맞아요. 나오는데요. 네. 이 과거와는 다른 차원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꽂힌 거예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쓰신 거예요? 네. 이 책은 진짜 일독을 권해드리는 책이고요. 조금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집중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책에 좋은 문장이 있으면 막 그 독이어라 그러죠. 독이어 이렇게 접는데 얘는 거의 안 접은 문장이 없을 정도로 다 접은 책이고요. 정말 아침에 정확하게 그 출근 시간, 그러니까 루틴적인 남자예요. 이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은 거의 한 40, 50이 다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조금의 그 한치의 그 틀림도 없어요. 그냥 다름도 없어요. 루틴남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일어나서 밥 먹고 옷 비슷한 옷 입고 이상한 낡은 가죽 가방 들고 똑같은 길로 학교를 가서 똑같은 시간 정확하게 하고 한 다음에 집에 와서 또 이제 이렇게 그 아내랑 이렇게 약간 별거 중인데, 그러니까 옆에 잔소리하는 사람까지 없으니까 더 그냥 딱 정확한 시간에 똑같은 밥 먹고 이렇게 시계 초침처럼 사는 남자예요. 근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 그냥 왜 직장 다니고 뭐 이럴 때 그냥 그런 게 그냥 삶이구나. 뭐 이게 뭐 더 다른 삶이 있겠어? 뭐 이러면서 살잖아요. 또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또 더 많이 그러시죠. 직장을 다니시는 이제 분들은 그렇게 사는데 정말 어느 날 그 다리를 무심히 이렇게 지났는데 웬 빨간 옷 입은 여자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가방을 집어들고 탁 잡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여성은 이렇게 빠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이렇게 버린 건데 이 사람이 딱 잡는 바람에 그걸 놓쳤고 볼펜 있어요? 이러더니 갑자기 볼펜을 빌려서 이 사람 그레고리스 이마에다가 막 전화번호를 하나를 적어요. 그런 과정이 너무 충격적인 거죠. 이 여자가 그 전화번호를 까먹기 전에 그 연인의 전화번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이마에다가 막 적은 거야. 그런 걸 이렇게 멍하니 하고 이 사람은 그때 비가 막 폭풍우가 쳤는데 그러고 그냥 학교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여성이 학교까지 이렇게 따라와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는데 이제 신경은 쓰이지만 근데 아무튼 계속 그때부터 이제 이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 인생에 왜 이런 느낌이 들지?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걸 하루끼는 북소리라고 그러고, 그죠? 비튼 거, 예, 같은 의미예요. 이 사람은 그 아우렐리우스는 영혼의 떨림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종종 느끼긴 하는데 보통은 그냥 에이 뭐 오늘 좀 특별했네 이러고 그냥 넘어가거나 무시하거나, 그죠? 방관하거나 이러면서 그냥 이러는데 이 사람은 그날의 그 충격이 너무 강했고 내가 이거를 놓치지 말고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 여성이 일단 하나의 시초였지만 그 길로 갑자기 그 공부하던 책을 교탁에다 딱 놓고 그냥 집으로 와버려요. 그거 다 둬버리고. 그리고 소름 끼쳤어. 네. 그리고 그 집에 와서 어떤 서점을 가다가 들렸는데 그 마음으로 고른 책이 바로 리스본에 사는 의사의 책이었고, 나 갑자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구나. 나는 지금 리스본에 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리스본 학교도 안 가고 집에 있어서 그 리스본 포르투기라고 그러죠. 포르투기 언어를 조금 배운 다음에 밤에 기차를 타고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그 동료들한테 남긴 거예요. 니들은 영혼의 떨림 그냥 무시하면서 살지? 난 아니야. 난 떠나는 거야 이번에. 이렇게 해서 떠나고 그 책의 그 주인공을 찾아서 그 리스본을 막 헤매는 얘기인데 영화가 있어요. 맞아요. 동명에. 근데 영화도 너무 재미있어요. 똑같이 재미있어서 만약에 책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영화를 먼저 예습을 하시고 보셔도 좋고, 그래서 제가
포르투갈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 책의 영향으로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갔던 그 동선 영화 속에서 나왔던 장면을 그대로 따라가서 막 이렇게 찾아 헤매다가 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엄청 중요한 네. 책이시네요. 그럼 인생에 그렇죠. 있어서 인생책.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일종의 나비 효과라는 걸 생각했어요. 그 나비 효과라는 건 뭐 그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했더니 그게 미국에까지 와서 토네이도로 변했다라는 아주 어떤 작은 뭔가 기후에 관련된 얘기인데 뭔가 작은 그런 조짐이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받고 해서 이게 나중에 토네이도가 될 만큼의 근데 이게 인생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됐던 것처럼 저한테는 그게 책에도 썼지만 안경이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 저는 그래서 평생 안경을 못 벗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 그 30세쯤 돼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러시아에서 사람들을 막 눕혀놓고 눈을 퍽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적금을 들었어요. 나 돈을 빨리 저금해서 러시아 가야 되겠다. 수술을 받고 와야 되겠다. 이랬는데 한 몇 년 있다가 이게 우리나라로 도입이 됐죠. 너무 빨리 라섹 수술이. 그래서 저는 1세대예요. 그냥 겁도 없이 눈 고쳐준다니까 가서 고치고 그래서 안경을 벗었는데 별거 아니잖아요. 뭐 이게 미용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지만 저는 목욕탕에서 일단 잘 보이는 게 너무 좋고 두 번째는 수영장에서 잘 보이는 게 너무 좋고 이제 제가 그때부터 슬슬 철인 3종 운동을 시작했는데 철인 3종이 3가지 종목을 막 하는 거라서 옷을 막 계속 갈아입어요. 경기 중에 뭐 모자 쓰고 벗고 운동화 갈아 신고 막 이러는데 안경 하나 벗은 걸로 이게 너무 간편해지고 달리기도 너무 좋고 자전거도 너무 좋고 선글라스도 쓰고 그러니까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안경 하나로. 그러면 이거 하나 이런 것처럼 내가 평소에 익숙하던 것에서 잠깐만 벗어나면 그게 나중에 어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종종 했어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네. 그게 인생의 커다란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네. 더 거침없이 도전하신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독자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뭐에 되게 익숙한데 오늘은 한번 이렇게 살짝 비틀어 보시는 딴짓을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맨날 뭐 해금하다가 이거 똑같은 현인데 뭔가 기타를 한번 쳐볼까라든가 뭔가 이렇게 내가 아주 익숙한 거지만 살짝 한번 바꿔보는 연습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죠. 너무 좋아요. 이게 제가 지금 2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책의 제목이 직감의 동선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5글자로 맞추기로 했구나. 네, 단정한 자유, 직감의 동선인데 직감도 어떤 영혼의 떨림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이 문장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여기 한번 그러면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명상록의 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의 한 부분인데 네. 116페이지거든요. 이건 사실 제가 쓴 것도 아닌데 강연을 하면 이 부분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너는 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고 행복할 때도 마치 다른 사람의 영혼인 듯 취급했다. 자기 영혼의 떨림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내가 이게 행복한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 아니야? 이거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취급하듯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것이 책이고 좋은 영화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저에게도 이런 선생님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저를 변화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해금서가 북콘서트를 다시 개장 새롭게 여는데에도 이영미 선생님의 이런 말씀들이 많이 응원이 도움이 되었던 것.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이곳은 해금서가 그 1층 정원에 있는 수에노 카비나라는 오두막인데요. 수에노 카비나는 꿈의 집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되게 많은 꿈을 담고 그거를 실현하고자 그런 이름을 붙였었는데 이 북콘서트를 다시 재개하는 것도 어떤
저도 마음이 조금씩 꿈틀꿈틀 움직여서 해본 일이고 선생님께서 엉덩이를 툭툭 쳐주면서 한번 해봐 지은씨 이래가지고 저도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이 집에 어울릴 만한 또 곡을 골라봤는데요. 선생님 해금 배우셨잖아요. 네. 아주 어려운 악기예요. 너무 처음엔 좀 신기했고요. 이 해금을 배운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나중에 막 이렇게 외국 여행도 좀 하고 싶고 이런데 사실 바이올린이나 플룻이나 이건 서양의 악기고 제가 그걸 잘 누구 앞에서 연주를 한다고 해도 뭐 걔들이 더 잘하겠지. 자기들 악기니까. 근데 해금은 우리의 악기고 이 생긴 것도 너무 오묘하게 생겼고 더군다나 아마 이거를 너무 놀란 게 현이 2개밖에 없는데 물론 여기 다 대가들 계시지만 이 2줄로 그 음을 다 낸다는 게 저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아무튼 저도 음을 냈고 이거 해보라고요? 뭐 한번 이렇게 소리라도 조금. 아 그럴까요? 이게 될래나? 선생님 연습도 많이 하셨다고. 아 요즘은 이거 안 해서. 진짜 최초로 이영미 선생님 해금 연주입니다. 아니에요 이거 아마 소리라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 어떻게 이쁘게 소리를 내냐고 도대체 이렇게 너무 하필이면 해금 연주가들이 많으신 데서 네. 제가 이걸 해가지고 부끄럽습니다. 활을 잡는 자세나 이런 건 너무 정확한데요, 선생님? 이게 이제 저도 꽤 오래 하긴 했으니까 네. 배우다가 좀 멈추다가 또 하다 해서 이제 이거는 저도 모르게 그냥 네, 진짜 무의식적으로 자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정확하셔서 네. 아 제대로 잘 배우셨구나 배울게요. 이런 앞으로 생각이 더. 들었고요. 숲속의 집이라는 음악 들려드리고 토크를 또 이어 네, 숲속의 집 들으셨고요. 이 곡은 정말 이런 숲속의 집을 꿈꾸면서 제가 만든 곡인데 또 너무 마침 좋은데요? 오늘 이 해금서가 북콘서트의 첫 저자, 첫 작가님으로 네, 선생님 모실 영광입니다. 수 있어서 저희도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육아 기간을 거치면서 그 기간 동안 제가 좀 버틸 수 있었던 건 책 속에서 좋은 어른들을 만났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분이 이영미 작가님이시고 마녀체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운동을 놓지 않고 열심히 했었고 그 어떤 육아와 어떤 공부를 시키는 일을 막 어떤 사교육이나 아이를 막
붙잡아 놓고 공부해 이런 사고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좀 마음을 내려놓고 키울 수 있었던 것도 선생님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녀 엄마라는 책도 내셨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일단 엄마의 자질이 뛰어나십니다. 제가 아들 4명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보면서 엄마 맞아? 그러니까 일단 그 엄마라기보다 정말 약간 오히려 그걸 뭐라 그럴까요? 되게 이렇게 택에 가까우면서도 약간의 엄마는 약간 객관적 거리가 잘 안 서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지윤 씨는 약간 오히려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내니. 오히려 그게 더 가까워요. 그래서 애도 너무 좋아하고 잘 살피고 돌보면서 잔소리는 안 하면서 잘만 주는 그런 엄마인 것 같아서 이건 나보다 훨씬 난데. 선생님께서는 그런 어떤 이영미 작가님 하면은 정말 대편집자, 베스트셀러도 정말 많이 내셨고 그 권위를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영미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런 권위로부터 딱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교류하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거. 제왕적인 자리에 올려놓고 딱 모든 소통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그 비결이 뭔가요? 오히려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 저는 약간 여기 책에도 좀 썼는데 젊은 시절, 그러니까 제일 제가 회사에서 잘 나가던 시절 오히려 전 좀 약간 꼬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꼬였다는 건 그냥 정상적인데 뭐 이제 그런 거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것 같고 잘하고 있고 뭐 굳이 뭐 내가 뭐 이런 느낌으로 젊었었던 시절 40대 뭐 그때를 그렇게 보냈는데 저는 마침 그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삶에 있어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대편집자가 제가 뭐 한국에는 대기자는 있어도 대편집자라는 거는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1호예요. 근데 그게 겉으로는 굉장히 좋잖아요. 편집자에 대를 붙여서. 근데 기자도 마찬가지. 기자에다 대를 붙여서 대기자인데 그 신문사나 출판사는 약간의 비슷한 점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뭔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관리자의 역할까지 가고 이제 임원으로 이렇게 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다른 기업이랑은 약간 다른 게 우리는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글을 쓰고 그래서 이제 길이 저는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자, 임원으로 가는 길, 그다음에 이 크리에이티브로서 계속 살아남는. 근데 이 왼쪽으로 가는 길은 사실 더 이상 자리가 없어요. 그걸로 살아남기, 조직에서 살아남기는 되게 힘들고.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에 나는 이거 관리자 나랑 적성이 안 맞는데 나 그만둬야 되겠다. 회사 더 못 다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때가 이제 한 번의 좌절의 시대. 그죠? 잘난 줄 알았는데 이런 좌절의 시대가 왔고. 근데 그때 이제 회사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깝다. 네가 가진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생각들이 그냥 관리자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사장 되는 게 아까우니까 그럼 한번 그냥 이 일만 해보면 어때?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약간 고민이 되는 지점이었어요. 막상 일은 하게 됐지만 조직에서 내 밑에 이렇게 어떤 조직의 부하 직원 없이 그죠? 계속 이쪽만 추구한다라는 게 가능한가? 근데 아무튼 이제 대편집자라는 직함을 받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허허벌판이었어요, 정말로. 왜냐면 저는 그동안에 쭉쭉쭉쭉 올라갔기 때문에 제 밑에 조직이 막 이렇게 있는 데서 그냥 이거 해와 저거 해와 하고 책상에 앉아서 일했으면 됐는데 이제 후배도 다 사라지고 없고 저는 그냥 딸랑 방 하나, 내 책상 하나 그러면서 이제 네가 만들고 싶은 책을 만들어. 처음에는 한 석 달 정도는 그냥 점심때쯤 회사 출근했어요. 그냥 별로 회사를 나가도 아무도 내가 출근했는지도 모르고 뭐 이런 상태. 그래서 점심때쯤 가서 이렇게 뭐 애들 좀 둘러보고 있다가 이렇게 방에 있다가 그냥 일찍 퇴근하고 또 막 회사도 안 가도 아무도 몰라. 방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상태로 제가 한 3개월 정도 있었는데 어느 날 3개월 지나자마자 저한테 역할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무슨 뭐 역할이냐면 후배들이 톡톡톡 하고 저를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최고령 편집자에서 이제 이렇게 대편집자가 되고 나니까 이 후배들이 자꾸 이제 조직이 점점 너무 젊어지잖아요. 위에 선배도 없고
다 또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갑자기 막 중책을 맡게 된 후배들이 아무한테도 물어볼 데도 없고 하소연할 데도 없고 저도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아무도 선배도 없고. 근데 그 후배들이 똑똑똑 서로 번갈아 가면서 들어오면서 선배님 이게 고민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러면서 책은 책대로 이제 또 그 예전 저자들 저도 막 다시 선생님 저 책 복귀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직접 대면하면서 책은 만들어 가면서 회사에서는 어떤 약간 상담 카운셀러 같은 역할?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역할이라는 게 있구나 사람이 그런 걸 깨달았고 또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걸 내려놓는 연습 그 다음에 내가 이게 그 어떤 나의 직함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인생의 그 내가 추구해야 될 정점이 아니구나 그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젊은 후배들이랑 노는 게 너무 즐겁구나. 내가 쓸모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찾아주고 이게 이제 그때 이렇게 제 머릿속에 일대 좀 그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희 남편은 왜 그러고 다녀 그만둬 막 했던 힘든 3년 다녔거든요. 그러고 나서 힘든 시기였지만 오히려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저한테는 어떤 삶의 변곡점이 됐고 자세도 많이 바뀌고 또 많이 겸손해지고 뭐 하여튼 저한테는 너무 좋은 3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세옹지마라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제 좌우명인데 인생이 이렇게 나쁜데 이게 꼭 나쁜 것만 아니구나. 이게 어떻게 이쪽 시각으로 보면 괜찮은 거고 또 지금 되게 좋지만 그거 평생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곧 지나가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사람이 교만하고 겸손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뒤늦게 그렇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놀자고 하면 절대 거절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게 이제 맨날 저도 제 편한 친구 동기들 이렇게 만나면 편하긴 하지만 그건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잖아요. 맨날 옛날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저희 시어머니도 지금 85살이신데 어느 날 너무 허그 같은 거 배우셨어요. 요즘에 저를 만나면 이렇게 허그를 해주시는데 어머니 그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했더니 레크레이션 강사한테 배우셨대요. 너무 귀여우시다. 그러니까 바로 또 배우시고 실행하시고. 네,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자꾸 젊은 피들과 만나고 이렇게 또 관심도 갖고 전 이번에 막 뉴진스 어쩌고 그래서 그 몰랐다가 그거 청바지야? 뭐 이랬다가 제 아들한테 혼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도 갖고 마음도 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젊은 세대들한테 이렇게 다가가고 또 하나는 제가 약간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86학번이고 80 그 세대를 좋은 세대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장 하나로 한 직장에 오래 다녔던 그런 이제 좋은 혜택을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뭐 돈이 많아서 젊은 친구들한테 뭐 맨날 밥 사주고 뭐 하고 이러진 못해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역량을 뭔가 조금씩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굉장히 그게 한 방법이 책이고 이제 만남이고 모임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행보가 저한테는 정말 영향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 그 집에서 했던 서재 콘서트에 오실 때도 정말 뭐 영세하게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거마비만 조금 드릴 수 있고 근데 그 마음을 너무 헤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은씨 이런 거 주지 마 이러면 딸기를 이만큼을 사오신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에 오늘도 오실 때 지은씨 선물 갖고 왔다. 너무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진심이고 내가 뭐 어디 출신의 뭐 어떤 사람이야 이런 거에 묶이지 않고 사실은 남들 보기에 좋은 직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친구들하고 놀면 너무 재밌어. 진짜 그 마음 하나로 다니시고 독자들과 소통을 하시는 건데요. 그 조그만 자리에 어떤 자주 다양한 분들하고 어울리면서 계속 나를 새로운 자리, 새로운 생각 안에 나를 데려다 놓는다. 그게 이 작가님을 굉장히 명랑쾌활하고 또 어떤 새롭고 젊은 사고를 하게 하고 지금 이 시간 자체를 너무 즐거이 사는 그런 작가님의 모습이 정말 저에게도 영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두 번째 책이 나오면 뭐 어딘들 어때? 맞아요.
나를 원하는 사람이고 내 이야기를 원하는 데면 나도 운동화 신고 해금 메고 책 2권 들고 나 어디든 갈 거야. 저도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 좋아요. 지윤 씨는 엄청 원할 거예요.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해금 곡을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작가님의 이야기와 존재감만으로도 너무 여기 계신 우리 책 모임, 해금서가 책 모임 멤버분들도 밝아지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쯤에서 그러면 문리버 또 한 곡 선생님께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어느 챕터든 저에게 너무 좋았지만 이 오래 하는 일은 넘어서도 작가님으로 살아남기, 이 챕터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118쪽에 일은 넘어서도 작가님으로 살아남기라는 챕터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새로운 막을 작가라는 직업으로 여신 거잖아요. 피보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어떤 커다란 변화? 작가로서 살아갈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네, 안 해봤어요. 저는 책을 그렇게 만들면서도 왜 사람들이 내 이름 석자 박힌 책 한 권 내봤으면 좋겠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도 저는 단 한 번도 나 책 쓰고 싶어라는 생각을 편집자인 동안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도 이제 5권쯤 쓰니까 내가 작가긴 작가인가 본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아직도 그 호칭도 좀 저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고, 뭐 이제 이래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호칭으로 저를 부르긴 하는데, 글쎄, 근데 요즘 왜 1인 1책 쓰기 세상이 와버렸잖아요. 맞아요. 누구나 다 글을 쓰고 싶어 하고, 읽기보다는, 그죠? 글을 쓰고 싶어 하고, 또 그게 궁극적으로는 책을 내고 싶어 하고, 저는 그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제가 글을 쓰는 동안 왜 우리 뇌 속에 굉장히 지금까지 살아온 다양한 서랍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내가 살아온 경험, 기억, 뭐 이런 것들을 어딘가에 이렇게 다 이렇게 두는데, 글을 쓰는 동안에만 제가 이런 기억이 있었구나, 이런 경험이 있었구나를 끄집어내는데 굉장히 유효한 게 바로 글쓰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전혀 제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날 글을 쓰다 보면 나 이랬었어 라는 게 놀랍게 생각이 돼요. 그게 어떤 몰입 때문인지 아니면 글쎄 이제 그런 어떤 뇌의 기능 때문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근데 그렇게 기억나는 건 알고 보면 제가 까먹고 살았지만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했고 하나의 어떤 변곡점이 되는 기억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서 글로 쓴다라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내가 이런 기억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고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체력 얘기도요, 원래 블로그에 제가 딱 한 줄을 써놨어요. 뭐, 40대 아줌마, 우왕좌왕, 철인 3종, 분투기. 그러니까 지금 마녀 체력이랑은 좀 완전 결이 다른 그렇네요. 거였잖아요. 그런 걸 나중에 뭐 블로그로 한번 써봐? 그냥 이랬는데, 이게 이제 어느 날 제가 목차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더니, 그 십몇 년 동안 했던 그 경험들이 막 이렇게 머릿속에서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도 지금 이제 다 큰 성인의 아이가 있으니까 그게 내가 이럴 때 참 슬펐고 힘들었구나가 완전 까먹었어요. 아이가 이제 30살인데 뭐가 옛날 게 생각이 나겠어요? 근데 그런 어떤 마녀 엄마를 쓰면서 또 그런 아이와의 그런 접점들이 다 생각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마녀 엄마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에요. 제 그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로서 참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걸, 이거는 아이를 키우지 않았으면은 전혀 몰랐을 것들이구나, 이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 누구나 다 썼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저는 약간 고민이 드는 게, 이게 에세이스트로서의 고민이에요. 아마 이제 지은 씨도 이제 해금을 계속 연주하면서 글을 써나가면 우리가 뭐 소설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사람들이 왜 궁극적으로는 소설을 쓰는지. 더 이상 이제 내 삶의 어떤 그냥 그 어떤 삶의 흐름을 글로 쓰기는 조금 이제 좀 지치기도 하고, 이제 또 이게 이렇게 경험이 무르익어야 되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사람들이 그래서 소설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뭐 굳이 소설까지 쓸 생각은 없고요. 근데 이제 고민이에요. 제가 그 에필로그에도 썼는데, 나 90까지 작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그게 책을 계속 내는 방식일까? 뭐 아니면 그냥 블로그에다 쓰는 것들로도 충분할까? 뭐 이런 것들은 계속 고민이긴 하지만, 아무튼 저는 이미 나이 들어서 읽을 책의 목록도 다 해놨고, 또 이제 해놨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나이 들면서 계속 읽고,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자판이 사라질 것 같아요. 이제 녹음을 하거나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AI가 나의 역할을 좀 대신해준다거나. 그러니까 그게 쓰는 형식이 아니라 아무튼 계속 생각하는 사람. 근데 그게 글로 표현이 될지, 이게 또 진짜 뭐 이렇게 지훈 씨처럼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또 이렇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계속 생각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고민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굳이 그게 어떤 글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고 책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10권을 써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 하나도 없거든요.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계속 소통을 하고 누군가와 이렇게 어떤 교류를 하고, 그게 SNS가 됐든, 저는 그래서 사실 이게 인스타 하나 올릴 때 막 안 써요. 좀 고민을 하면서 써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것도 하나의 작가로서의 표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이렇게 안 쓰고, 항상 메모장에다가 쓰고, 교정 보고 정리하고 계속 올려놓고도 내가 계속 읽어보다 이거 이상한데? 하면 수정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저는 작가로서 일종의 행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자기 표현의 네. 또 다른 어떤 콘텐츠. 네. 그래서 요즘엔 그걸 실험해보는 게 재밌어요. 이게 꼭 책이라는 매체가 아니라 이런 걸로 어떤 내가 전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고 어떤 시너지가 나타나고, 그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기대치 않은 일들이 지금은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고요. 그 마녀 체력 지금 팬클럽이 생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농담같이 이렇게 하는데 진짜 재밌어요. 제가 이제 북토크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서점도 많이 가고 도서관도 많이 가는데, 갈 때마다 웬 예쁜 아가씨 둘이 이러고 앞에 앉아서 둘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너무 귀엽게 생겨서 자꾸 눈에 띄는 거, 사인할 때도 맨날 같은 이름을 쓰니까 기억이 나서 그래서 한 3번인가 4번을 계속, 그게 재미도 없잖아요. 똑같은 얘기 또 듣고 뭐 이런 거 재밌겠어요. 근데 그렇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귀엽고, 또 제가 젊은 친구들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뻐서 이제 이러다가 농담 삼아 밥을 이제 제가 이렇게 사주면서, 내가 팬클럽은 없지만
그냥 니네 둘이 회장해라 그랬어요. 그 회장이 먼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회장이랑 굉장히 저랑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우리 이왕 관계를 맺었으니 뭐 이렇게 팬클럽 회장 노릇이 아니라 우리 그냥 친구로서 만나서 놀자. 1년에 3번 정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에 3번 정도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그 친구들 말고도 이렇게 어떤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도 알고 또 어떤 독자는 정말 열렬해서 저는 너무 고마워요. 왜냐면 저도 북토크 같은 데 안 가거든요. 거기를 왜 가? 책으로 읽으면 됐지. 막 이러는데 아니 그렇게 시간 내서 찾아오고 여러 번 참여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뭐 어떤 독자는 막 그 자기네 동네 도서관에 막 계속 뭐 숙제를 보내는 거야. 이영미 작가 모셔라. 뭐 그래서 제가 가고 또 막 이런 식의 정말 만나? 팬덤인 거죠. 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너무 고마움을 그렇다고 제가 작가라고 그래서 그 고마움을 뭐 고마워 이렇게 말로 끝내고 싶지도 않더라고. 제가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고마웠어 진짜로. 그래서 또 그럼 불러서 같이 밥 먹자로 밥 먹고 이런 친구들이 조금 생겼어요. 한 20명 가까이. 그래서 이거 그냥 우리끼리 제가 이걸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요. 나는 내 나이가 참 좋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한 나이 든 여성이 쓴 책인데 그 여성이 그 책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1년에 한 번 만나는 캠핑 모임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1년에 한 번만 만나는 거야.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그래서 계속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근데 이게 가능해? 이랬는데 뭐 제가 해보니까 가능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아무 의무와 강요 없이 그냥 1년에 한 번만 만나면 되는데. 자발적으로 네. 이 모임이 좋고 맞아요. 너무 좋은 영향을 받아가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이거 못 만들 거 없지? 한번 만들어보자. 젊은 친구들로 만들되 이게 다양한 직업군으로 한 100명 정도 모아서 우리 1년에 한 번 캠핑을 하든 야유회를 하든 딱 1년에 한 번만 하고 돈도 조금씩 모아서 그거 밥값하자.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만들었어요. 이름이 마녀체력? 아니요. 노후 대책 헌드레드. 노후 대책 헌드레드. 네, 그래서 100명의 네. 노후 이게 대책을 너희들 노후 대책이다. 네. 이 사람 관계와 이런 게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다양한 모임이 친구도 아니고 대학교 친구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한 10년 일단 10년 정도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10월부터 총회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할 생각이에요. 네. 저도 가입할 예정이고요. 지난번 모임에서도 그 팬클럽 모임도 저하고 정재경 작가님 같이 가서 놀았었거든요. 근데 뭐 너무 거기 오신 분들이 작가님하고 결이 비슷해요. 다 마라토너시고. 맞아요. 운동하고 책 읽고 이런 그런 분들. 아주 정말 에너지 넘치는 분들의 모임이고 그게 고립과 단절이 아니라 다 소통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내 팬클럽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 맞아요. 여기 오신 분들이 서로 좋은 영향력을 받아가는 너무 건전한 커뮤니티라는 생각. 제가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좀 읽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이 책 안에서 이 성장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이 부분도 인용부인데 참 좋아서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8페이지에 나이를 핑계삼아 허물어지지 않기라는 부분인데요. 김남주 번역가의 글을 인용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이 붙어있는 한 성장하거든요. 생명이 있는 한 가능성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삶의 길이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깊이를 갖는 나답게 사는 거예요. 라고 하셨고요. 여기에 이제 이영미 선생님께서 보태서 앞으로 꺼내들 나의 만능 치트키는 성장이다. 나날이 나아지고 깊어지고 매년 더 익어갈 테다. 단지 힘겨운 한 걸음일지라도. 네, 이 성장하는 어른에 관한 이야기가 저는 참 좋았고요. 이 노후 대책, 이 미리 슬슬 노후 대책이라는 책은 뭐 나이가 많은 분들이 정말 이걸 재테크를 하자, 노후를 준비하자 이런 차원의 책이 아니고 여기 우리 해금서가 책 모임에도 30대 젊은 분들도 계신데요.
젊은 분들이 읽어도 충분히 어른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얻어갈 것이 많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선생님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제목 잘못 지었나? 이게, 저는 그런, 앞에 미리 슬슬이 오히려 더 방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멋진 노인으로 살고 싶지만, 그거 어느 날 갑자기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수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겠어요. 그건 아니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윤여정 선생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양자경 배우 있잖아요. 네. 에에올이라는 영화로 여우주연상을 탔는데 그 친구가 친구는 아니지, 언니가. 그 언니가 60세에 60세에 데뷔 39년 만에 그렇게 멋진 이제 동양인 최초의 여우주연상을 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멋져지는 게 아니라 멋져지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살아야만 멋진 노인이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제가 그게 이제 더 중요한 방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지만 이게 그냥 오늘 자체, 이런 모임 자체,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하고 이렇게 미리 슬슬 해나가는 아까 관계를 맺고 태도를 가져가고 뭐 이제 계속 도전하고 이런 걸 계속 이렇게 해나가야만 이제 50, 60, 70, 80이 좀 멋져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예. 이제 미리 슬슬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결론은 현재를 잘 살라는 말이에요. 그냥 오늘 지금 이 순간 잘 하면서 그 왜 톨스토이가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한 질문 있잖아요. 오늘 지금이 제일 중요하고 지금 당장, 그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한테 선행을 베푸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옆에 있는 지윤 씨한테 오늘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거나 마찬가지고 네, 여러분들은 저희 이렇게 말씀 잘 들어주시고 이게 저희한테 지금 선행을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되게 중요한 일을 하신 거기 때문에 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영미 작가님 그 책 속의 글과 전혀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너무 다정하고 따뜻하고 정말 멋진 언니, 근사한 우리 선생님. 배부르다 밥 안 먹어도. 네.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해금서가 이 책 모임 회원분들 지금 여기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너무 크게 은혜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또 저희 함께 자유토론하고 맛있는 식사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